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델타 타임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캐릭터 움직이는 걸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 URL 링크 한번 가보십니다. 가보시면 시간 및 프레임 속도 관리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진, 업다운 키나 레프트, 왼쪽 이런 거 오른쪽 눌렀을 때 캐릭터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책을 제가 2권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책 따라서 하면 게임은 완성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만들다 보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또 찾아봤어요. 왜 구글에는 정말 좋은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델타 타임을 찾아보면 또 좋은 분들이 정말 설명을 또 잘 해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시 그려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 책도 보고 이렇게 구글링을 해봤지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포토샵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플래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에서도 이 FPS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당 재생할 프레임 수거든요. 프레임 퍼 세컨드. 근데 플래시 같은 데서는 30 그러면 30 fps 설정하면 1초에 30개의 프레임을 재생해요. 만약에 쉽게 fps를 5 fps로 하면 1초 0부터 1초 동안 프레임을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 동안 5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TV나 이런 영화들은 30프레임 이상이에요. 근데 왜 옛날에 누구죠? 옛날 무성 영화 같은 거 보면 움직임이 짧잖아요. 막 이렇게 뚝뚝 끊기고 그런 건 옛날에는 12장. 그러니까 1초에 12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뚝뚝 찰리 채플린 같은 영화. 근데 요즘에는 영화들은 다 30프레임 이상이고요. TV판 애니메이션도 사실 24프레임 정도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극장판은 다 30프레임이 넘고요. 아무튼 우리가 초당 30장을 보면 사람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된 화면을 사실은 연속돼서 보면 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눈속임인 거죠. 사실은 정지된 그림 한 장 한 장을 움직이는 걸 만들어놔서 이거를 초당 재생하면 슈르륵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플래시를 배울 때는 이게 초당 FPS가 정해져 있으면 고정이에요. 그런데 유니티에서는 FPS가 고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봐야 돼요. 자, 이 스테이트를 누르면 게임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4967.7 FPS예요. 지난 시간에 FPS가 다르다는 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보면 4967 FPS인데 게임을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딱 해보면 내 FPS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릭터로 뭔가를 하는 게 많으면 또 이 FPS가 조금씩 낮춰지기도 하고 별거 안 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FPS는 이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상황이나 또는 돌아가는 동작의 리소스에 따라서 이 FPS가 좀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메커니즘이 왜 다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플래시처럼 똑같이 하지? 근데 아마 저도 아직 다 완벽히 마스터를 한 게 아니다 보니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지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출력했던 건 지난 시간에 초수 찍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해보면 유니티에서는 처음에 여기가 0초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1초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FPS가 5 FPS예요. 그러면 이게 동일하면 좋은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는 동안 이 FPS의 프레임의 시간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 많이 걸리고 여기는 조금 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델타 타임으로 찍어보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누구냐? 스크립트를 열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델타 타임을 한번 찍어봤었죠. 요거 게임 타임에다 넣지 말고 델타 타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는 이유는 저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열심히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델타 타임을 그냥 디버그 창에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을 딱 해보면요. 콘솔 창에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데 뒤죽박죽이더란 얘기죠. 처음 출발은 0.02, 근데 또 0.03. 그 말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그 드로잉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얘가 재생하는 이 간격들이 다 동일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정을 내리면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0초고 여기가 1초야. 그러면 내가 FPS가 5FPS예요. 그런데 제각각이 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여기 1초 걸리고, 그러니까 0.1초. 예를 들어서 여기도 0.1초, 0.1초. 너무 그림을 못 그렸구나. 어떡하죠? 다시 계산이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0초에서 1초 오는데 FPS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두 개만 가집시다. 그러면 이게 균등하면 0.5초, 0.5초 걸리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얘가 0.3초, 여기선 0.7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게 바로 델타 타임이죠. 직전에 걸리는 시간. 근데 여기서는 0.7초 걸리고 여기서는 0.3초 걸렸다 하더라도 두 개 다 더하면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그 시간을 출력하는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캐릭터 움직이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델타 타임이라는 건 요 사이의 시간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왜? 연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캐릭터 움직이는 걸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1초에 얘가 어떤 거리를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다시 포토샵으로 와보면 캐릭터가 만약에 무조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씩 이동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이상하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만큼 이동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요 거리가 10이에요. 그러면 요 캐릭터가 이제 이동할 건데요. 10만큼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을 이동하겠죠. 가령 FPS가 2FPS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두 프레임을 재생하는 거죠. 초당 FPS가 물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냥 가정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초당 2FPS면 1초에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두 번 프레임을 재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큼 간다면 얘는 토탈 10만큼 두 번 프레임이니까 20만큼 가겠죠. 근데 내 FPS가 좀 빨라요. 그래갖고 3FPS가 됐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만큼 똑같이 또 10만큼 3번 가니까 30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FPS가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FPS가 다르다는 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FPS가 다르면 그러니까 10만큼 이동하라고 내가 액션을 스크립트를 짜면 FPS가 2면 20만큼 가지만 FPS가 높으면 많이 가잖아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FPS가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FPS가 다르다. 왜요? 우리 재생해봤잖아요. 재생해봤더니 요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직전의 시간들이 FPS가.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면 요것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플레이 해볼까요? FPS가 달라져요. 예,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FPS가 달라지니까 동일하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PS가 높아지면
많이 움직일 거고 낮아지면 적게 움직일 거고 결론적으로 게임 하나에서 이 캐릭터가 뭐랄까 동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이 좋은 컴퓨터에서 돌리면 되게 FPS가 높으니까 막 팍팍팍 나가고 사양이 낮으면 조금씩 나가고 그럼 이게 만약에 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캐릭터가 사양 좋은 데서만 너무 잘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요. 전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카피해 볼게요. 자, 이거를 붙여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색깔은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전 어렵던데요. 그래서 구글링 해보니까 다들 어렵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맞겠다 싶어서 설명합니다. 1초에 FPS가 2라면 요만큼씩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20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하지만 1초에 FPS가 달라지면 3이면 3번 가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뭐예요? 캐릭터가 동일하게 못 움직여.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FPS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걸리는 시간은 둘 다 1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FPS일 때고요. 얘는 3FPS일 때예요. 그러면 둘 다 1초인데 얘는 프레임을 2번 반복하는 2번 보여주는 거고 얘는 3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초에 2번이라면 만약에 얘가 동일하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서 0.5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0.5랑 0.5 더하면 1초가 되겠죠. 근데 FPS가 달라서 이번에는 3번 프레임 FPS, 3FPS예요. 근데 또 그마저도 속도가 다 달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0.3초, 얘는 0.4초, 0.3초란 얘기죠. 그래도 0.3초 더하기 0.4초 더하기 0.3초 하면 1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1초에 2FPS를 하든 1초에 3FPS를 하든 초는 동일한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해볼게요. 그렇다면 요런 식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걸리는 델타 타임이 0.5초죠. 또 여기도 걸리는 델타 타임이 0.5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정을 스피드를 10이라고 치면 그 거리 움직이는 걸 이제 스피드라고 10이라고 임의의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10에다가 델타 타임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10에다가 다시 하자. 10에다가 델타 타임이 0.5를 곱하면 0.5겠죠. 또 여기도 10만큼 내가 10이라는 스피드를 임의를 변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델타 타임 0.5를 곱하면 또 0.5겠죠. 그러면 결국 1초가 걸리는 셈인 거죠. 1초 동안 얘는 10만큼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얘가 델타 타임이 달라. 그래서 델타 타임이 다르면 10만큼 무조건 이동하면 얘는 20만큼 이동하고 또 1초에 3FPS를 무조건 1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30이 되니까 얘가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일하게 움직이길 원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 설명했다. 잠깐만요. 설명하다가 아무튼 이거예요. FPS가 2일 때는 20만큼 움직이지만 FPS가 3일 때는 30만큼 움직인다는 건 동일하지 않은데 델타 타임을 곱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움직일 거리를 10이라고 치고 델타 타임을 곱하면 10에다 0.5를 곱하니까 5겠죠. 또 10에다가 0.5를 곱하니까 5겠죠. 그럼 얘는 결국 10만큼만 이동해요. 이거를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또 얘가 델타 타임이 0.3초, 0.4초, 0.3초 걸렸다고 가정하면 내가 임의로 스피드를 10이라고 치면 10에다가 0.3 곱하면 3이죠. 또 10에다가 4 곱하면 4죠. 또 10에다가 0.3 곱하면 3이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10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동 거리에다가 그냥 이동 거리만큼 가라 무조건 그래버리면 FPS에 따라서 얘는 20만큼 가고 얘는 30만큼 가는데 FPS에 따라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 이제 델타 타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할 그 스피드 거리에다가 델타 타임을 곱한 거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5만큼 얘는 10만큼 가고 다시 깨끗하게 또 얘는 델타 타임을 곱해버리니까 3만큼 4만큼 3만큼 해서
얘도 10만큼 가는 거예요. 얘는 5만큼 5만큼 해서 10만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델타 타임, 그러니까 이동할 거리에다가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어쨌든 얘가 1초에 2번 FPS를 하든 1초에 3번을 하든 간격이 다르든 무조건 10만 가니까 동일한 속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이 뭐 빠르든 좋든 그냥 이동 거리 동일하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델타 타임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 캐릭터는 움직여요. 네, 움직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아마 이 스피드만큼 그냥 곱해버렸어요. 네, 곱해버려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좀 더 빨리 움직이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좀 못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또 여러분이 구글링 하다 보면 게임 만들다 보면 대부분은 다 델타 타임으로 속도 조절을 해요. 등속이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FPS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델타 타임은 없애도 될 것 같고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델타 타임의 정의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델타 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프레임 이후의 완료 시간, 즉 여기 걸리는 요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의 경우는 이 델타 타임이 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해봅니다.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요. 우리가 전 시간에 무조건 스피드를 곱했어요. 네, 스피드를 곱해서 그냥 이동하게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스피드를 곱했던 건 이거 스피드만큼 가라고 한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초에 만약에 스피드 곱하니까 얘는 많이 가고 얘는 이만큼 20만큼 간다면 얘는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 보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서 훨씬 더 되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럼 점수 획득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초당 동일하게. 그래서 이 스피드에다가 우리 아까 해봤잖아요. 어디 갔어요? 네. 무조건 델타 타임을 곱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 값 10이라고 치면 델타 타임을 곱해주니까 동일하게 10만큼 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스피드에다가 델타 타임, 타임점, TIME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세요. 사실 여기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줘야 얘가 그 시간당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점프도 고쳐줄까요? 스피드 곱하기 델타 타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 게임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유니티에서. 근데 안 움직여.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스피드 값을 더함으로 인해서 스피드를 조금 높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0.05 하게 되면 0.051만큼 너무 이게 스피드가 이게 우리 이 호리존탈 값이 나오면 1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곱하기 0.05만 했을 때는 그냥 0.05만큼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델타 타임 아까 0.001 뭐 0.003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수치가 작아져요. 너무 수치가 작아지니까 이 스피드를 한 10만큼 주시면 돼요. 10.0이라고 할까요? 플롯이니까. 이제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10 높였으니까 잘 움직이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제 잘 움직이는데 혹시 그래도 저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시는 분은 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혹시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안 해서 퍼블릭으로 해서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이 변수가 나타나고 혹시 0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줬죠. 여기 안에서만 설정하려고요.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게임 타임 안 쓰니까 버릴게요. 네, 그러면 이 코드에서는 이제 캐릭터에 관련된 것만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델타 타입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책 2개 봤는데도 이제 물론 그 책 2개 다 델타 타입을 다루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부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렇게 포토샵,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꼭 여러분도 스스로 잘 정리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가르치면 막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케미칼을 가볼게요. 이제 저번에 퍼블리싱반 수업할 때 하나 케미칼의 이런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막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걸 누르면 이게 슈빠 이런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다이나믹한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스크립트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을 이렇게 줄이면 얘는 반응형이 아니구나. 아무튼 뭔가 동적으로 이거 탑 같은 거 눌러도 스르륵 올라간다든가 뭐 여기 이렇게 싹 사진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립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해주면 저랑 할 땐 되는데 혼자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책을 보고 유니티를 게임을 만들면 책 따라하면 돼요. 근데 나 혼자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내 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 스스로 이해해서 내 스스로 정리하니까 29강까지 저 정리했는데요. 오니까 여기까지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게임을 만들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 특성이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로는 주로 영화 소개하는 거 보고 막 무한도전 막 옛날 거 보고 놀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학원 다니긴 힘들고 직장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어. 근데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정리하면 공부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야 된다.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타임이 이해가 안 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 제 강의에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설명하면 내가 델타 타임을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지를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고민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해주고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막혔는지를 보고 설명해줘요. 그럼 그 막힌 시점부터 풀어주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 정도면 델타 타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질문해주세요. 저는 설명해주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재밌어서. 아무튼 여기다가 수적 석천 뭔가 넣어놨는데요. 이게 그 쇼생크 탈출 앤디가 탈출할 때 썼던 망치가 들어있었던 성경책인데 약간 주작이긴 하죠. 아무튼 낙숫물이 바위돌을 뚫는데요.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우스운 것 같지만 계속 떨어지면 쌓이면 뚫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뿌듯해요.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저 사실 유튜브 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하려고. 근데 이렇게 쌓이니까 저 처음에 할 때는 맨 처음에 유니티 공부할 땐 잘 모르겠던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린 오늘도 꾸준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